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출근을 지하철로 하시나 보시네요. 아, 예, 예, 예. 지하철이 차도 안 막히고 병원이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서 지하철로 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이로그 촬영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런 브이로그는 처음입니다. 그 전에 사실 유튜브를 하긴 했지만 보통 누가 촬영해 주는 것도 부끄러워서 항상 카메라도 혼자 켜서 혼자 방 안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같이 촬영하는 게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예정인데 괜찮으실까요? 아, 예, 뭐 해봐야죠. 원장님이 제일 먼저 출근하시나 보네요. 예, 실제로 제가 출근을 거의 제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진료가 9시 반에 시작하는데 보통 제가 뭐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출근해서 뭐 할 일도 있고 이것저것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 자주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수면 다원 검사 판독이거든요. 오늘도 어제 두 분 수면 다원 검사를 해가지고 오전에 그거 판독부터 해야 됩니다. 원장님 저희가 지금 신경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신경외과랑 신경과랑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워낙에 제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신경외과, 신경과 헷갈려 하시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신경외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외과라는 말이 워낙 입에 붙어 있으니까. 크게 보면 이제 신경과는 내과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신경내과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는 신경계 질환을 보는 과가 저희 신경과이고요. 수술을 하는 신경계 질환을 보는 과가 신경외과입니다. 그래서 신경외과는 수술이 필요한 뇌출혈, 뇌종양, 그 다음에 척추질환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신경계 질환을 저희 신경과가 많이 보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뇌경색을 제일 사실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 치매, 뇌전증, 파킨슨병 등등 각종 신경계 질환을 보는 게 저희 신경과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수면검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면검사 이제 한 데이터들을 오늘 이제 판독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수면검사가 있었어가지고. 원장님 어제 오신 환자분들께서는 어떤 증상으로 내원을 하신 건가요? 수면 무호흡 코골이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수면 검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흔한 사유가 되는데 잘 때 이제 기도가 좁아지면서 코골이가 생기고 또 더 심해지면 이제 숨이 막히면서 산소 수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낮에 졸리고 피곤하게 되고 또 밤마다 산소 수치가 너무 떨어지는 게 반복이 되다 보면 고혈압, 당뇨 때문에 나중에 심장병, 뇌졸중 오는 것처럼 코골이, 무호흡도 그런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은 잘 주무시는지 호흡은 잘 쉬시는지 산소 수치는 떨어지지 않는지 보는 게 여기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 이런 것들은 이비인후과에서 봐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신경과에서 저희가 진료를 받았을 때 좀 더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코골이 무호흡이 옛날에는 수술적 치료밖에 없다 보니까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은 표준 치료가 양압기 치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수술적 치료이기 때문에 저희 신경과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수면 다원 검사는 신경과에서 주간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뇌파를 베이스로 하는 검사이고 뇌파는 원래 신경과에서 전문적으로 판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이비인후과도 잘 보시지만 저희 신경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좀 검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이제 뇌파 상태라든지 뇌 상태, 수면의 좀 더 다양한 것을 포괄적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게 장점이지 않나 싶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가능하면 수면 판독을 제가 가능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여기 병원은 처음 병원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어디에 계셨었나요? 원래 제가 한 6년, 7년 전 2019년도에 부산에서 삼성 스마트 신경과를 개원해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6년 정도 이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봤었고 지금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게 의사도 3명 정도 있었고 직원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년에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 와서 여기서도 신경과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를 볼 수 있는 좋은 병원을 만들고 싶고, 특히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어지러움 환자들을 많이 보고 또 이석증 환자들이 찾는 병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더 다양한 질환들을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물리치료, 도수치료실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어지러움 환자들을 잘 볼 수 있는 병원 세팅을 했고, 작년 4월부터 서울에서 오픈을 하게 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신경과가 좀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서울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 오고 저기 멀리 전라도에서도 오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교통이 편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 양재역, 수서역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가까운 위치에 좋은 자리가 나가지고 여기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실제로 이석증을 겪어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이석증을 몇 번 겪었고, 한 3년쯤 전에 이석증을 처음 겪었고, 환자분들이 항상 재발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저도 몇 번 재발했었습니다. 또 우연찮게 제가 한 며칠 전에 일요일에 이석증에 걸려가지고 또 한 번 치료를 받았는데, 또 하루 한 이틀 정도 저도 사실 꽤 고생은 했습니다. 진료는 보긴 봤지만 좀 힘들게 진료도 보고 좀 꽤 어지러워서, 예전보다 사실 이석증 자체는 심한 건 아니었는데 조금 오래가고 좀 잔잔한 어지럼이 계속 울렁거리고 해가지고 며칠 고생을 했죠. 다행히 지금은 치료하고 거의 다 좋아졌습니다. 다른 공간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할게요. 저희 신경과가 생각보다 진단에 특화된 과다 보니까 진단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검사 공간 많이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석증 환자들을 좀 많이 치료하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명 치료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공간도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지러움 검사실을 여러 개가 있고 또 다양한 종류의 어지럼증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디오 안진 검사 하는 공간이고요. 또 어지러움 검사가 비디오 안진 검사만 하는 건 아니고 전기로 하는 검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근전도 검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저희 신경과에는 자율신경 장애 환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 이유로 자율신경 증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두통도 있고 어지럼도 있고 두근거림도 있고 뭐 위장장애, 수면장애, 다양한 자율신경 장애 환자분들이 많아서 자율신경 검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TMS라고 해서 뇌 자기자극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장비가 있어가지고요. 불면증 같은 수면장애, 이명, 불안, 우울, 두통, 어지럼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도 엄청 많고 이 정도면 거의 대학병원급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공간상 그리고 MRI 같은 경우에는 좀 허가 문제가 있어서 MRI는 사실 지금은 없고요. 그 외에 대학병원에서 검사하는 비슷한 장비들은 거의 다 있고요. 실제로 장비 이제 퀄리티, 장비 회사들도 제가 삼성서울병원에서 혹은 다른 대학병원에서 쓰던 장비랑 같은 장비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개인 병원이기는 하지만 어지러움 환자분들 중에서 만성 어지러움으로 여기저기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다른 이제 신경과, 이비인후과 다니시다가 또 심지어 대학병원 다니다가 잘 해결 안 돼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만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꼭 대학병원에서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대학병원 너무 좋지만 또 대학병원 나름의 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또 위험하거나 중요한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상담이 좀 짧거나 간단한 약만 처방하고 끝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대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주 보면서 혹은 좀 더 디테일하게 환자분들의 증상을 공감해 가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 됐던 분들이 저희 병원 와서 또 좋아지고 만족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까 원장님 방 옆으로도 진료 보는 공간이 또 있던데.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병원에 의사가 2명 있습니다. 저희 신경과가 보통 1명 있는 데가 많은데 백영민 원장님이라고 같이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신경과는 한 명 한 명 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증상을 듣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검사하고 이석증이나 주사 치료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혼자서 볼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갑자기 어지럼이 생기는 응급 환자들, 갑자기 두통이 생기는 환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예약제로 운영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좀 제가 여유가 있어야지 환자분들을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좀 이르게 새로 원장님 한 분을 저희가 초빙을 했고요. 저는 이제 어지럼증, 두통 이런 신경계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이제 의원 병원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경과 환자분들이 물론 잘 치료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하면서 제대로
검사 치료를 못 받고 좀 약간 홀대받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규모 있는 병원을 운영을 하면 많은 의사들도 편하게 진료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편하게 와서 좀 진료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도 지금 의사 진료실은 실제로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확충할 예정이 있습니다. 원장님 아까 진료하시는 거 보니까 뭐 차트도 보여주시고 표도 보여주시고 엄청 디테일한 내용들을 복사해가지고 나눠주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환자들한테 뭐 적어주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병원에 설명드리면 들을 때는 좀 아는 것 같다가 또 신경계 질환은 생소하기 때문에 돌아서면 또 까먹고 또 집에 가면 또 가족들이 뭐 무슨 진료 받았냐를 물어보는데 또 설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손으로 많이 적어주고 검사 결과지를 그냥 프린트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검사 결과지도 워낙 뭐 영어로 되어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환자분들이 집에 가면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또 병원에 오면 바쁘고 의사들은 좀 권위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물어보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좀 이렇게 화면으로 설명하고 하는 거 좋아해서 지금은 이렇게 큰 화면에다가 이제 환자분들 설명하는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화면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단명도 적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 결과지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요거를 또 출력을 하고 또 이 내용들이 실제로는 좀 비슷한 내용도 많지만 환자들마다 좀 세세하게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필요한 것들은 또 적어드리고 이런 것들을 요 화면 보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바로 여기서 출력하면 밖에서 받아갈 수 있게 하면 환자분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치료 효과랑도 좀 결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것 자체가 치료 효과를 훨씬 더 증대시키거든요. 또 검사 결과지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시고도 보시고 한번 뒤로 좀 넣어볼게요. 이석 떨어뜨리는 치료거든요. 따끔해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이제 퇴근 시간인데요 벌써. 네네. 오늘 어떤 환자분들을 다 보신 걸까요? 네, 오늘도 보니까 어지럼 환자가 좀 제일 많았습니다. 다양한 이석증 환자들, 그분들 중에서 뭐 거의 다 좋아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직 좀 남아있어서 또 몇 번 치료하셨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새로 오신 이석증 환자분들 중에서는 한 번에 치료된 분들도 있었는데 특히 최근 환자들 그랬는데 2달 정도 된 이석증 환자분들은 빨리 잘 치료가 안 돼서 한 4번, 5번 치료도 했습니다. 그 외에 어제 이제 수면 검사 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결과들로 오셔서 수면 무호흡증 있어가지고 양압기 처방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두통 환자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시거나 근처에 회사가 많다 보니까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스트레스 받을 때 머리 아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가끔 약타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한 2-3분 있었고요. 엄청 많은 환자분들이 다녀가셨네요. 아, 네네. 어떤 병원이 되었으면 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에게 좋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신경계 질환이라고 하는 게 또 이석증처럼 간단하게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매라든지 좀 이제 만성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아울러서 환자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치료를 하는 그게 종합적으로 저는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다른 분들에게 이 병원 가봐라 이렇게 소개 환자분들 올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 병원 와서 많이 좋아지고 만족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까운 가족, 친구들에게 좀 소개할 수 있는 병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 이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이라는 채널에서 어지럼이나 두통, 다중 신경계 질환을 다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하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제가 이석증 걸리고 나서 게시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한 60개, 70개 정도 달렸더라고요. 사실 저야 이제 의사니까 눈앞에 있는 환자에 집중하기 마련이고 온라인상에 계시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그간 또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영상으로 또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또 일상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듣지 못한 좀 속 시원하게 좀 듣고 싶은 내용들을 제가 좀 많이 다루는 그런 영상을 좀 열심히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환자들마다 좀 세세하게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